다음은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 라정일 부소장님께서 2022년 재난 피해 및 모금 구호 활동 현황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의 라정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경북 강원 산불과 그리고 태풍 및 호우 및 태풍 흰남노에 대한 재난 피해 및 구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발표 시간이 10분인데 가능한 한 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모금 구호 단체로서 재해구호법 25조와 29조의 그 역할과 설립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1961년 전국 신문사, 방송사, 사회단체 등이 모여 지난 60년 동안 1조 5천억 원의 성금과 6천만 점이 넘는 구호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 안정성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고 대통령 표창도 5회 수상했습니다. 최근에 재난 피해 및 구호 활동의 특징으로는 본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시다시피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1년에 3회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특징으로는 대형 산불,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 재난에서의 선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2년은 경북 강원 산불 사회 재난이죠. 그리고 중부권 폭우 및 태풍 흰남노 자연 재난이 선포되었습니다. 특히 산불은 겨울철 가뭄과 그리고 건조한 상태의 지속, 매우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서 그 피해가 커졌고요.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기후 변화 등의 영향 등이 겹쳐서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발생한 대형 재난으로는 경북 강원 동해안 산불 개요가 있는데요. 본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 수 있듯이 울진 삼척 산불과 강릉 동해 산불이 3월 4일, 3월 5일을 거쳐서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단일 발화 산불 면적으로는 시 군 단위로는 역대 1위의 면적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발화 원인이 실화나 방화 등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19년과 2022년 산불 재난 피해 규모를 비교해 보면 19년 강원 산불 피해에 비해서 2020년 산불이 면적에 비해서는 7배나 더 크지만 인적 피해는 거의 없고 그리고 물적 피해 역시 주택 피해는 60%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는 17%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동해안 산불 재난 구호와 모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구호 분야의 민간 협력이 빛났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인 민간 지원이 52만 점이고요. 그리고 응급구호 세트 등이 450세트, 6,525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민간 지원이 공적인 지원의 약 80배에 달하는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앞서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 성금의 모금 지원 역시 주요 3단체만 따졌을 때 827억이고 다른 단체까지 포함하면 거의 850억에 가까운 산불로서는 역대 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따졌을 때 이재민으로 인정받는 주택 피해뿐만 아니라 송이, 농기계, 농인축산물, 시설물, 소상공인까지 넓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총 지금까지 450.49억 원의 성금이 지급이 되었고 앞서 김서영 교수님께서도 발표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 성금으로서 주택 전파에 최대 1억 1,2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구호 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임시주거시설이라든가 구호물자 지원 그리고 배분, 세탁, 급식 지원 등도 이루어졌습니다. 예, 2022년 수해 긴급 구호 지원으로서는 8월 집중호우 피해 현황으로서는 사망과 실종이 19명이고 그리고 주택 피해는 전파, 반파 그리고 침수 합쳐서 27,354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산 피해는 3,155억 원이고
그리고 여기서 전파 반파를 다 합해도 100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침수는 2만 7천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징으로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도심에 있는 저지대 주택에 대한 침수 피해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범정부 TFT도 현재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9월 태풍 흰남노 역시 여러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와 태풍 흰남노를 다 합치면 주택 전파와 반파가 177건이고 그리고 침수는 3만 2천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보면 주택 피해의 95%가 침수 피해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 역시 의원금이 저희 협회에 2022년 10월 기준으로 모여진 것이 462억 원이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전국 재해골패 366억 원,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96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8월에 대한 집중호우에 대한 거를 시뮬레이션으로 예상을 한다면 약 277억 원 정도의 의원금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국민성금을 통한 재난 지원은 지금까지는 긴급 구호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직접 피해 세대 지원은 물론이고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 공동체 지역 사업 등으로 발전 및 전환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와 간접피해 주민까지 포함하는 지원을 통해서 일상적인 재난 대비 및 지역 역량의 향상이 필요합니다. 즉 개인과 지역사회의 회복과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지역 재난 구호로 발전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에서 희망으로 희망브리지 재난안전연구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2년 재난피해 및 모금 구호 활동에 대해 발표해 주신 라정희 부소장님 감사합니다. 두 분의 주제 발표를 청해 들었는데요.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해 구호와 재난기부금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발제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4시 25분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마이크는 좌장이신 나노에드 오재호 대표님께 넘겨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협회 고용협력팀 선임 매니저 홍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